인천 소래포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맹성입니다. 우선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국회법이 바뀌었으면 질의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서면으로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신 분들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드렸으면 좋은데 아직 국회법 개정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리님하고 보건복지부 장관님 그리고 질병관리청장님 여성가족부 장관님 제가 관련되는 질의를요 다 그 기획재정부 장관님한테 드릴 텐데 너무 섭섭해하게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기재부 장관님, 네. 우리나라 그 합계 출산율이 이제 한 명이 안 되는 OECD까지는 유일한 나라죠. 네. 인구 지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네네. 15년부터 20년까지 6년 동안 24개 부처에서 164개 사업, 260조 원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사업이 시작된 2006년부터는 15년간 380조를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7년 동안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노인층 인구 증가율 세계 최고. 누구 책임입니까? 그냥 간단히 총리님, 부총리님 책임이 아니니까 간단히. 전체적으로 정부가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성하고 있습니다. 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년에 감사원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부와 저출산위원회는 협의를 해서 그 기본계획 수립, 실행계획 수립, 평가 이 모든 업무를 사무처에서 수행하도록 위임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처를 보시면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근속기간이 2년이 안 됩니다. 사무처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부총리님? 예, 정책 집행은 다 내각이 하고요. 아마 정책의 종합적인 큰 틀을 심의하는 데가 저고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복지부가 계획 단계에서 법상 부여받은 권한도 행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예산 사업을 최종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정부의 모든 예산은 기재부의 허가를 또는 최소한 동의를 받아야 편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전세 자금 사업의 예를 들면 전체가 9.4조인데요. 저소득 근로자 3조 8천억이 저출생 예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 그 9조 4천 중에서 청년 신혼부부가 5조 6천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저소득층을 위한 그게 저출생하고 관련이 있냐고요. 자, 또 게임 회사의 콘텐츠 제작비를 지원하는 게 있어요. 도서관에 미디어 창작 공간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저출생 예산입니까? 국회 예산정책처는 16년에 그 사업을 분석해서 30% 정도는 무관한 예산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전면 재검토해 보실 의향이 없어요? 예, 의원님 작년에 이미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4차 대책을 세우면서요. 사업수도 대폭 줄이고 관련성이 없는 예산은 다 발라내가지고 종합적인 예산 규모가 많이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첫째 사업 자체를 굉장히 아주 핵심 중심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출산 예산이 분명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장려금인데요. 전남 해남은 17년까지 7년 동안 합계 출산율 전국 1위였습니다. 2.47명. 그런데 영세 아동의 인구가 12년에 810명에서 17년에 519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는 해남으로 갑니다. 출산 장려금 받아요. 그리고 그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재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세요?
예, 의원님, 그건 아마 해남군에서 이미 저는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해남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그런데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작년에 금년에 올해 신생아 중에서 8명 중에 1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소득 구분 없이 해당 지역에서 낳기만 하는 출산 장려금하고는 달리 난임 부부 시술 지원금은 제한이 있어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출산을 돕는 사업에 차등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기준도 애매모호하거든요. 이것도 재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으세요? 예, 의원님 저희가 연령도 제한하고 또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확대해 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적의 말씀은 훨씬 더 지원을 좀 강화하라는 취지를 알고요. 그런 방향으로 자, 하겠습니다. 제가 누구 책임이냐고 여쭤봤는데요. 관련 없는 예산이 저출생 예산으로 둔갑하고 저출생 예산으로 포함된 예산은 금액이 부풀려지고 효과 없는 사업들에게 지출되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는 지원이 인색하고 누가 편성하고 누가 승인했습니까? 기재부 동의 없이 이런 예산 편성할 수 있어요? 기존의 틀을 깨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요, 지난 2년 전에 제가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임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대정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아직 전혀 검토도 돼 있지 않고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반응도 없는데요. 우선 우리나라 정부 조직은 해방위의 기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처럼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출생 고령화 위원회 41명, 그다음에 24개 부처 164개 과제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바싹 들어서 그대로 그냥 부서 하나를 만들되 입법권, 인사권, 예산 편성권을 부여해서 일을 하게 하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 조직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라고 보는데요.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도 정부에 계셨으니까 저기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저도 의원님처럼 가능합니다.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정부 부처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토론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이 법안이 제안이 됐는데 전혀 검토도 안 돼 있고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의원님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정책을 사더라도 계속 이렇게 벌써 0.8384까지 내려간 이 상태에서 그냥 손 놓고 그냥 있을 수는 없다라는 절박감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저거 어떻게 하면 정말 뭔가 돌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책임 있는 집행 기구가 없어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 책임질 수도 있는 것도 복지부 장관이 무슨 책임을 집니까? 기본 계획 수립하는데도 저 사무처로 다 권한을 넘겼는데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틀을 바꾸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 있게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비용이 드는 게 아닙니다.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